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새로 개봉된 영화가 있으니 윤석열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그 예고편 우리 김성환 예고편 좀 봤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 이거 제가 또 어떻게 틀어드리고 싶다 진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영상으로 시작해요. 그 예고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국가 그 반란 세력 뭐 이런 얘기들 막 윤 대통령 했던 거를 그대로 읊는데 대신에 성우 같은 사람이 읊어요. 근데 그 읊을 때는 북한 여성 아나운서가 하는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얘기를 해. 나 그거 보면서 빵 터졌어. 그거 너무 어설퍼. 근데 그런 예고편을 만들고 물론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예고편이라고 만들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보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개봉하고 거의 관객도 없다면서요? 보더니 이제 뭐 그 서울 영등포구의 영화관을 기자가 가봤더니 200석인데 한 20여 명 와 있었다라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아,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온 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그 영상 중에 한동훈 전 대표도 등장을 한동훈 대표도 있더라고. 예,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발언 있잖아요. 그 발언 나올 때 국민의힘 의원 누구지 강승규 시민사회 속했던 네네 강승규 수석이 에이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거 나왔어. 열받아가지고 막 물병 던지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앞에서 발언하는 거를 영상 편집으로 넣었어. 거기 국민의힘 의원이 격분하면서 맞아요. 막 예. 소리 지르는 영상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힘내라 대한민국. 네. 그 한동훈 죽이겠다고 만든 거 같아. 아니 그건 뭐그 역사는 반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렇게 출세를 시켜줬는데 그렇네, 배신했던 그렇네. 것처럼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배신한 거니까 한동훈 배신자론 영화 아닙니까? 그거 내용 잠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황당하게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네. 참 진짜 야, 근데 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국군의 날에 이제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엿새 뒤에 김용현 장관한테 이것저것 뭐 수당 관련된 보고를 했나 봐. 수방사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머릿말을 어떻게 썼냐?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된다. 야,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국군의 날에 그 일종의 퍼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우리 무력이 이렇게 강해요. 이걸 퍼레이드를 했는데 왜 저렇게 그게 2년 연속으로 퍼레이드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죠. 아니 보니까 뭐 그 전두환 이후에 처음이라는 군사정권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독재 정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뭐 포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대회에다가 이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과시하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마. 우리 권력한테 덤비지 마. 네. 이런 용도로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도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네. 그 북한이 하잖아. 북한이 미사일 막 꺼내가지고 열병식하고 하고 하잖아요. 네. 그게 북한 닮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의 목적이 시가행진의 목적은 결국 국민들한테 우리 힘을 과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했던 거야. 우리 의심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되었다.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겠지. 웅장해지겠지. 그거 막 그거 하려고 윤석열이 기대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을 계속 찾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극우 유튜브를 찾고 그 사람들을 결집하려고 하고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얘기하고 관변단체라고 하는 자유총 연맹이나 이런 데 꼬박꼬박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다 그게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막판에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막연하게 추정했던 거지만 윤석열은 애초부터 계속 이런 성향을 드러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동지부를 찍었죠. 네. 사고를 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게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이제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인데 이때부터 일종의 밑에서 왜냐하면 이 무렵에
그 작년 10월 언저리 이 무렵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방첩사, 수방사, 그렇죠. 특전사, 네. 김용현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윤석열이 고생했어 격려하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우라는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이번에 헌법재판소 가서 말 바꾸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다 지가 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걸 이것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이라는 데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아무리 육사 선후배끼리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담이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사실 이들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저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준 겁니다. 왜? 본인들이 승진하고 싶어서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되고 쓰리스타에서 포스타 되고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11월에 육군의 이 장성 승진 인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본인 그러니까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3명이 쓰리스타로 승진을 했는데 원래 곽종근은 자기 후배들한테 하는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곽종근의 후배가 승진해야 될 케이스, 곽종근은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네. 이때 이진우와 여인영과 같이 승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본청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면 이제 외청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이제 그 정도 쓰리스타니까 군단장으로 야전 부대로 나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상례인데, 네. 이 방첩, 특전, 이 그다음에 수방 이 3가지 요직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놓고 밖으로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병주 사령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곽종근 때문에 승진을 못한 그 장성과 그들 반대 세력에서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 육군의 인사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2024년 전반기에도 이번에는 좀 밖으로 빼겠지라고 했는데 안 빼는 걸 보면서 이제 심증을 가졌구나 김병주 사람들이. 네.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이건 확실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면 역산을 하면 2023년 11월에 이들을 승진을 시켰다고 하면 승진을 시키기 전에 군의 인사를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을 이들이 윤석열과 김용현과 그 장성들이 하나의 카드로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것을 준비를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명태균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 언급했던 게 2년차 때 아마 그때도 3.1절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벙 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튀어나올 때부터 그 옆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잖아.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인사 다 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다 돌았었어요. 제기에도 돌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군을 장악하는 작업들을 했을 거고 애초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도 김용현이 옮겼고 군인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푹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군을 움켜쥐기 시작한 거지. 김용현 밑으로 쫙 라인을 세워버린 거지. 그러면서 뭔가에 계속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용현하고는 계속 뭔가를 얘기했을 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2023년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 얘기하다가 아주 마지막에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시점이 된 거는 작년 총선 때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 네. 보니까. 근데 완전하게 마음을 굳힌 거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맞습니다. 임명하는 그 시점인 네. 거지. 작년 그때 8월이었던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마음 먹어서 맞아요. 그냥 김용현은 밑에 어찌 보면 육사 선배니까 군 인사에 좌지우지하면서 김용현 밑으로 줄을 세우기는 했지만 전면에 나서서 하진 않았거든. 근데 노골적으로 김용현 밑으로 다 줄 세워서 김용현을 다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비상계엄이랑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언제 꺼낼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꺼냈다 하더라도 윤석열 같이 이런 위험한 사람의 머릿속 김용현 같은 좀 덜 떨어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자기가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했어 올해 작년 12월에 안 했다 하더라도 올해 했던 내년에 했던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얘기는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인가요? 봤더니 그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2번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 임기 단축 아주 편하게 얘기하더만 보니까. 네. 쓸데없는 그래서 걱정을 해. 어제 사실 교보가 가지고 네. 책 샀어요. 오, 네. 사셨어요? 네. 왜요? 직업윤리상. 직업윤리상. 그래도 이거 이거는 봐야죠. 그 전 제도도 직업윤리를 보니까. 배신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돈 주고도 못 사겠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인터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버려야 되나 읽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제 집에 누구는 버려주세요. 누구는 라면 받침대로 쓰라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참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물론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마음은 알겠으나 자기가 강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고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 던지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은 윤석열 그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생각이나 방향은 다를지라도 귀한 시간을 내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 아닌가 미안했고 존중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애국시민 애국하는 마음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래가지고 네. 나 계속 지켜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미안했고 존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탄핵 반대 세력하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선긋기 다 글렀다.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도 아니,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더 얘기하기가 싫고 임기단축 개헌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개헌에 되게 미온적이에요. 보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개헌에 제일 그러니까 미온적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김문수하고 대척점에 서고 싶었겠지.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계속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밝혔던데 네. 이재명은 뭐 집권하면 개헌한다는 사람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임기 단축 개헌을 못 받을 사람이니 내가 그런 거 할 차별화를 사람이야. 하겠다? 네.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입니다. 음.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정치하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그 정치적 소신이 일단 없어요. 자기가 대통령 아무리 인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인연도 책에는 검사 시절 인연 싹 빼버렸지만 그것도 참 창피하니까 빼버렸겠지. 근데 그것도 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위험한 그러니까 자기가 책에도 썼던 것처럼 술만 먹었다 하면 여당 중진 의원들한테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했다.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몸으로 겪었잖아. 너 죽을 수도 있어. 빨리 피신해. 라는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권 인사가. 그래서 자기 도망가려고 했던 거고 국회의사당까지 뛰어들어갔던 인간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보수층이라는 인식, 극우도 보수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 지지를 여기서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품어안으려고 덤벼? 그 순간 한동훈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언급하면서 위험하니 뭐 이재명 대표 못하는 일 내가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계속 거울이구나. 반사체구나.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죽일 생각만 하는구나. 죽일 생각한다고 죽여져요? 그게 민심인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거기서 못 벗어나가는 깜냥으로 무슨 대통령 후보가 돼요. 네. 부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만둬 숨어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법 오락가락하고 뭐 최상민 특검법 오락가락했던 그런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여줄 거면 차라리 복귀하지 마라. 책은 괜히 냈냐? 그냥 책 그냥 갖다가 안 읽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저는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 뭐라고 바꿉니까? 김포시 서울 편입이 먼저이다라고 쓰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총선 때 어땠습니까? 운동권 청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Z들이 뭐라 했어요? 나 운동부는 아는데 운동권은 뭐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2조 심판론 했잖아요. 됐습니까? 완전히 참패했죠. 그런데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누군가를 저격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저격을 하면 주목은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 지도자가 되려면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자기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선택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원하는 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자의 상. 미안하지만 앞으로 향후 최소 20년간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 초보 검사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들어가셔라. 네. 그래서 약간 짧게 이렇게만 말씀. 또 민주당 구호가 생각났네. 목련꽃 2번 필 동안 뭐 이렇게 네? 뭐 했나 이렇게 2번 피어도 안 됩니다. 이미 목련꽃 2번 필 때가 이제 두 번째 필 때가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김부식 어? 서울 편이. 네,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이슈 다뤄보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패한 경찰들 승진하는 것도 보고 별일 아닌 걸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검찰들을 보니까 윤석열이 파면돼도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꺼진 윤도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